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드디어 저한테도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도착했는데요. 제가 거의 발매하자마자 구매를 했거든요. 뭐 한 늦어봤자 5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근데 도착 시간은 6주나 밀려서 저번 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빡세게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와서 언박싱 보여드리는 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M1 칩셋이 최초로 탑재된 아이패드 프로와 M1 칩셋이 최초로 탑재된 맥북 에어를 비교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제품이긴 하죠. 얘는 랩탑, 얘는 아이패드. 가격도 상당히 비슷해요. 아이패드는 137만원 정도, 맥북은 129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키보드까지 생각하면 비슷한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늘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이패드 프로냐 맥북 에어냐. 첫 번째는 영상 머신으로서 비교를 해봅시다. 저는 사실 패드류도 그렇고 노트북도 그렇고 영상을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일할 때도 있고. 근데 순수하게 따지고 보면 영상을 가장 오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을 이용해서 영상을 볼 때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런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뭐 디스플레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순수 디스플레이 성능만 놓고 보면 맥북 에어는 13.3인치에 2560에 1600 해상도를 가진 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29만원대 노트북 치고는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요. 해상도며 밝기며 색 재현율이며 모든 것이 좋은 편입니다. 반면 아이패드 프로는 12.9인치죠. 해상도는 2732에 2048. 화면 크기는 맥북 에어보다 작지만 해상도가 더 높죠. 또 이번에 처음 적용된 미니 LED를 통해 명암비 표현도 100만 대 1로 거의 OLED급 명암비를 보여줍니다. 화면 밝기도 맥북 에어보다 50% 더 밝은 600니트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밝은 순간을 측정하면 훨씬 더 밝은 편이에요. 사실 우리 눈이 화질이 좋다고 생각하는 디스플레이는 명암비가 뛰어나고요. 밝기도 굉장히 밝은 그런 디스플레이를 화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화질이 좋은 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가 맞아요. 근데 영상을 볼 때 화질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죠. 사운드, 디스플레이의 화면 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수치상으로만 놓고 보면 두 디스플레이의 화면 크기 차이는 0.4인치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면 비가 문제인데요. 맥북 에어는 16대 10, 아이패드 프로는 4대3 비율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컨텐츠 비율이 16대 9인 걸 생각하면 아이패드 프로는 좀 아쉽긴 한 거죠. 그리고 스피커도 보자고요. 사실 이 마이크로 수음했을 때는 스피커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두 제품의 스피커는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도 굳이 고르라고 하면 저는 맥북 에어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맥북 에어는 합판에 스피커를 탑재했잖아요. 스피커는 구조적으로 공간이 넓을수록 좋은 소리를 내줘요. 특히 고음 부분을 표현할 때 아이패드 프로는 뭔가 음이 뭉치는 느낌이 있습니다. 구분감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맥북 에어는 상대적으로 고음, 중음, 저음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어떻게 보면 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요. 화면 크기가 더 크고 사운드가 더 좋은 맥북 에어에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근데 영상을 볼 때는 앉아서만 보는 게 아니죠. 보통 누워서 볼 때도 많고 뭐 패드류 같은 경우는 거치를 하고 볼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누워서 천장에 달아놓고 보면 그냥 개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뭐 누워서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앉아서 보시거나 카페 같은 데서 많이 보신다 이런 분들은 맥북 에어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공부할 때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패드 프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이패드 프로와 맥북 에어 모두 문서 작업용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테스트를 해봤지만 호환성에서도 문제가 없었고 이제 아이패드 프로도 키보드와 마우스 모두 연결할 수 있잖아요. 노트북이라고 봐도 될 만큼 그냥 전혀 문제없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는 약점이었던 4대3 비율의 화면 비는 문서 작업을 할 때는 더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공부하기에는 좋아요. 그리고 제가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역시 애플 펜슬입니다. 필기도 할 수 있고 그림도 그릴 수도 있고 캡처를 해서 빠르게 공부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킹도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에 비해서 뭐 멀티태스킹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에 필기하면서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뒷면에 있는 이 카메라가 상당히 쓸모없을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하거나 사무용으로 쓸 때는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맥북 에어는 카메라 화질이 상당히 낮잖아요. 그래서 문서 캡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들고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패드는
들고 문서를 캡처한다든지 뭐 스캔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모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패드를 더 추천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따져야 될 건 있어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따져봐야겠죠. 이런 랩탑 전용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맥북 에어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인텔 기반의 프로그램들을 돌리기에도 로제타 2를 지원하는 맥북 에어가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고성능 작업을 할 때인데요. 흔히 말해서 게임, 영상 편집, 사진 편집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두 제품의 성능 차이를 비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제품 모두 메인 칩셋은 M1 칩셋으로 동일하지만 기본형 맥북 에어는 아이패드 프로보다 코어 숫자가 하나 적은 M1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OS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벤치를 돌려봤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차이는 성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한 수준이고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둘 다 아주 빠릿빠릿하고 소음 없이 잘 작동이 됩니다. 영상 편집을 해보면 역시 맥북 에어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넓은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빠르고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단축키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비하면 단축키 활용도 훨씬 높죠. 그래서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역시 맥북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차이도 꽤 많죠.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은 아직 맥북 에어에만 작동이 됩니다. 아이패드 전용 프로그램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맥북 프로그램이 조금 더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많기 때문에 조금 깊게 하실 분들은 맥북 에어가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번 아이패드 프로 5세대는 어쨌든 굉장히 좋아진 건 맞습니다. 패드를 얼마나 대단한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좋게 만들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래도 성능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아진 건 맞아요. 4세대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더 추가가 되면 이제 굳이 맥북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다음에 제가 한 달 정도 제대로 사용해보고 이 녀석을 심층적으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똥봐.